제가 하루에 5명만 진료를 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루에 5명만 봐서 어떻게 한의원이 운영이 돼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근데 제가 정말 빠르게 진료를 보려고 아무리 줄여봐도 40분이 걸려요. 그래서 예, 제가 왜 그렇게 환자들 치료할 때 뭐가 그렇게 하는 게 맞나. 그리고 나한테 충분한 시간 도대체 얼마일까. 근데 정말 3시간도 치료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치료할 때 동기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몸을 이렇게 무슨 자동차 정비소에서 이렇게 나사 교체해서 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내가 몸한테 뭘 잘못하고 있느냐를 본인이 알아야 되고, 제가 그거를 손으로 컨택해서 교정하고 맞췄을 때 변화가 되고 숨이 쉬어지고 편안한 거를 느끼면서 몸한테 미안하고 반성을 해야 돼요. 일단 그게 돼야지 제가 제 손을 떠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온 그 아이를 또 낳기 위해서 난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을 이제 몸을 만졌는데 너무 가슴에 화가 많은 거예요. 뭐 거의 단중혈을 손으로 누르면 악소리가 나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몸에 화가 많아요? 뭐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했더니, 아우, 원장님 짜증이 나 죽겠어요.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요? 그냥,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능력이 좋고, 또 촉이 빠르고 센스가 있고 일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약간 머뭇거리는 사람을 보면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몸에, 가슴에 켜켜이 쌓여가지고 어깨도 점점 단단해지고, 그분이 유방암 한 번, 갑상선암 한 번이 왔는데 정말 운이 좋게 초기에 발견을 해서 다행히 다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그 전에 기존에 깔려있던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 배경까지는 다 없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암이 또 생겨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와, 제가 아기라면 여기서 이렇게 떠다니다가 엄마가 될 몸을 막 찾을 텐데, 나는 이 집에 안 오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 집에 가면 속 시끄러워서 나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엄마 맨날 저렇게 속으로 부글부글 화가 나 있는데, 좀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지 애가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 마음의 화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직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 그리고 이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경험, 그리고 원래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 갖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자기 커리어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배신과 여러 가지 신뢰를 저버리는 일들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일이 사라져버린 거죠. 지금은 아예 새로운 일을 새로 시작했는데 이마저도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들 다 챙겨주고 자기는 뒷전인 거예요. 당장 난임 시술을 하면서도 남의 일 해결해 주는 거 쫓아다니기가 일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다가 아이를 정말 갖고 싶으면 아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됐을 때 찾아올 것인데 지금은 본인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게 몸에 체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작업을 1시간 반씩 치료하면서 한 6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봤는데, 막 많이 말랑말랑해진 거예요, 몸이. 근데 저는 치료할 때 말랑말랑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막이나 심장, 장기 뭐 이런 데에 있는 막이나 전부 다 이 막성 구조 안에는 섬유화된 크리스탈라이즈 된 그 전자들을 우리가 거기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최근 연구에도 나왔지만 이런 막성 구조에 우리의 기억세포, 기억에 대한 것들을 약간 이미지화에 저장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 엄청나게 큰 배꼽이 날 잡아먹으려고 으악 하고 있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굳어버리죠. 어깨가 올라가고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 상태는 우리 몸이 방어하기 위해서 또는 너무 충격받은 것을 뇌한테 너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몸에 체성 조직에 저장을 하는 일종의 트라우마 반응이거든요. 이게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들도 그런데요. 동물들 중에 특히 이제 북극곰들은 천천히 막 달리고 있다가 저기서 화살로 마취총이 날라오는 헬리콥터 소리를 들으면 천천히 달리고 있다가 막 빠르게 달립니다. 막 빠르게 달리는 거는 숨기 위해서죠.
그렇게 동굴로 확 숨어 들어간 다음에 바들바들바들 떨어요. 쉐이킹. 이 쉐이킹은 동물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없애려고 이제 만드는 아주 특이한 반응인데, 원래 원시적으로는 인간에게도 그런 쉐이킹해서 트라우마를 없애는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진화가 되면서 이제 의식적으로 그런 쉐이킹을 억제하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바로 틱이나 어떤 그런 뚜렛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누적이 됐을 때 이제 근막에 저장되어 있는 트라우마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떠는 증상들을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의 몸을 만져보면 어떤 마음 상태고 얼마나 방어 기제가 있고 본인이 어떻게 이걸 지금 상황을 정말 열심히 누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말 당부하건대 몸이 말랑말랑해지는 운동을 하십시오. 정말 근력 트레이닝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일단은 몸을 구석구석 좀 본인 스스로 만져보던지 눌러보던지 스트레칭, 폼롤러 이런 좀 압박성 이완하는 도구들로 일단 몸을 좀 풀어보시기를 권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힘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게 뭔지 한번 깊게 탐구해 보세요. 내가 시간에 쫓길 때 몸이 움츠러드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어떤 컨퍼런스 룸이나 회의실에서 움츠러드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남자의 큰 목소리만 들으면 움츠러드나? 각자 사람마다 자기의 트라우마가 축적되어 있는 반응들이 다르거든요. 그것들을 본인이 알고 나야, 내가 이렇구나. 알게 돼야 다음에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고 몸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하는 알아차림이나 소매틱스에서 하는 몸 인식, 인지 능력, 자각 능력 상승이나 또는 지금 제가 말한 것과 같은 본인의 어떤 긴장 포인트를 잡는 거나 전부 다 약간 몸에 드론을 띄워서 나를 CCTV처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이거를 불교에서 관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가 내 의식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3차원으로 확 올라가서 저 멀리 타인을 보듯이 관찰해 보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조금 더 빨리 깨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스트레스를 갖고 있지 마시고 내가 정말 엄마가 될 상인가 이거를 좀 탐구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다 보면 아름다운 천사들이 다니다가 저 집에 가면 좋겠는데 저 엄마 마음이 평온하네. 내가 저 집에 가서 한번 좀 행복하게 같이 살아봐야 되겠다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한의사로서 조금 더 크리티컬한 질환에 대한, 예를 들면 자궁의 구조가 어떻고 이제 보혈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차고 넘칩니다.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이가 생기는 것은 생명을 새로 잉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금은 성숙한 마음의 자세로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한의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환자들하고 나눌 때가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나는 이 독자들도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영감이 돼서 누군가에게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또 진료실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안녕.